이틀 전이었습니다. 동독여자대학교의 한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소설 동백꽃을 이야기하던 강의실에서 돌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터져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일지 교수는 이날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폭로는 질투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백성문 변호사, 강경석 사회부 기자 두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얘기를 정리해 볼 텐데 네. 강경석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작가 김유정 씨의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문예 창작과 소설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교수가 그 수업에 대해서 뭐 강독을 하거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 같은 걸 들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일지 그 동덕여대 문예 창작과 교수가 동백꽃의 내용을 그 인용하면서 이런 어떤 그 조금 본인의 어떤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여자 주인공인 그 점순이가 총각을 성폭행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 빗대면서 마치 이 총각은 그러면 미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자칫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좀 다른 견해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반발을 했고 그 과정이 이제 대자보에 소개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그 부분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작가는 글을 진실되게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던 와중에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황까지 그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문제가 커진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일지 교수는 그 안희정과 그 피해자로 지금 현재 지목되고 있는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까지 지목을 하면서 네. 그런 여성에 대한 욕망까지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학생들이 좀 거부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표현에 비해서 이 안희정 전 지사를 예로 들었었는지 그 소설의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유정 작가의 단편이죠. 동백꽃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군요.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성에게 대하는 그 행동이 묘사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유혹하고 성폭행한 것이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어디까지 그 하 교수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문학 작품에서는 이제 저 문학 작품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대중적인 작품인데요. 네. 이거를 약간 그 여성의 어떤 그 적극적인 성적인 행동으로 비유를 한 것은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불편할 들렸을 수가 것으로 있겠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대자보를 통해서 이런 부적절한 내용을 언급을 한 거고 또 오늘 하 교수는 그 과거 2016년도에 그 본인의 학생과 그 성추행 연관된 이제 폭로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언급되다 보니 이런 과거의 행적까지 최근에 이제 같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일지 교수는 사실 1990년대에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소설로 이 소설계, 문예계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던 그런 인물입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과 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그 내용은 가상의 소설입니다. 그렇죠. 픽션이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이 미투 성폭행 폭로는 현실과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일지 교수가 한 얘기 중에 해석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여지가 있죠. 교과서에도 그렇죠. 실릴 얘기인데 마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얘기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투 운동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시각을 보여줬고 네.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실 이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김지은 씨도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언론에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하일지 교수의 얘기는 마치 김지은 씨가 이거 뭐 안희정 기사가 결혼하자 그랬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 안 일으켰지. 그 여성도 욕망을 가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마치 김지은 씨가 이 미투 운동 폭로를 뭔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소설 동백꽃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였고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던 이 하 교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항의를 한 질문한 겁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군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폭로를 했을 것이다. 안희정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면서 이런 발언을 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 교수의 경우에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의 비속적인 표현까지 썼던 걸로 확인됐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런 견해를 굉장히 건조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날 당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더 반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언론에서 그 강의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구해서 방송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강의 내용이기에 저희는 이 녹취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 상황의 분위기 그리고 어조, 뉘앙스까지 다 알 수 있으려면 들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게 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학생 수와 관계없이 강의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일종의 공적 발언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요. 네. 작가들은 대체로 특히 문학을 하는 분들은 소설가니까요 하일지 씨가 작가들은 대체로 서로 무관한 그 두 가지 대상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비유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그 김유정의 소설과 그 미투 운동을 서로 무관하니까 이제 엮은 건데요. 그러나 그 엮은 데 있어서 뭔가 그 내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일탈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것에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네. 것이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요. 만약에 그 결혼하겠다고 했으면은 만약에 이런 폭로를 안 했을 것이다. 안희정의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 개진이라기보다는 어떤 허위 사실의 유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지금 그 경계선에 와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하 교수가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편안하고 친숙하게 하려고 농담 삼아 웃기려고 한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사고할 게 있느냐? 한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 교수의 어떤 사담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 들어진 강의의 일환으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2차 피해 명분으로 생각할 권한을 막는다면 미투 운동의 변질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또 다른 해석을 덧붙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20대 초반의 학생들 앞에서 강의실에서 강의 내용으로 언급할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오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두 고소인과의 관계는 남녀 간의 애정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밝힌 이 입장, 네.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 강압은 없었다.
안희정 전 지사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입니까? 합의하에 해왔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력의한 가늠이 아니라는 건데 네. 사실 김지은 씨가 첫 폭로를 하고 나서 비서실에서 안희정 지사의 비서실 측에서 이게 뭔가 부도덕한 성관계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새벽에 비서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가 이거는 법적으로라도 본인이 생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내용 자체를 바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작년에 법정으로 간 게 9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소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폭행 협박이 없이 위력에 의했다는 부분 자체가 입증이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처음부터 이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네.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검찰에 출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자 얘기를 안 하고 아내와 그렇죠. 자녀들에게 죄송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죄하겠다는 입장을 들어갈 때부터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과거 이야기들이 하나씩 들춰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비추는 예능 프로그램에 네. 모 예능 프로그램에 지금 이재명 시장 부부가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니 원래는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소문이 들리면서 교체된 거라면서요. 네, 그 방송 관계자의 발언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이제 공중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중파 지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부가 나와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초,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안희정 부부를 원래 섭외를 추진했지만 아까 그런 어떤 가정 문제에 관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정보를 접하고 나서 이 제작진들이 섭외를 취소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그 커플 섭외를 맡았던 연출자들은 지금 현재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정확한 아마 이제 내막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8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일지 교수는 그 안희정과 그 피해자로 지금 현재 지목되고 있는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까지 지목을 하면서 네. 그런 여성에 대한 욕망까지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학생들이 좀 거부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표현에 비해서 이 안희정 전 지사를 예로 들었었는지 그 소설의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유정 작가의 단편이죠. 동백꽃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군요.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성에게 대하는 그 행동이 묘사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유혹하고 성폭행한 것이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어디까지 그 하 교수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문학 작품에서는 이제 저 문학 작품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대중적인 작품인데요. 네. 이거를 약간 그 여성의 어떤 그 적극적인 성적인 행동으로 비유를 한 것은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불편할 들렸을 수가 것으로 있겠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대자보를 통해서 이런 부적절한 내용을 언급을 한 거고 또 오늘 하 교수는 그 과거 2016년도에 그 본인의 학생과 그 성추행 연관된 이제 폭로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조금 부적절한 내용이 언급되다 보니 이런 과거의 행적까지 최근에 이제 같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일지 교수는 사실 1990년대에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소설로 이 등단 이 소설계 문예계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던 그런 인물입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해석과 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그 내용은 가상의 소설입니다. 그렇죠. 픽션이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이 미투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오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두 고소인과의 관계는 남녀 간의 애정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관계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밝힌 이 입장, 네.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 강압은 없었다. 안희정 전 지사 성과 관련한 부분에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입니까? 합의하에 해왔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력에 의한 가늠이 아니라는 건데 네. 사실 김지은 씨가 첫 폭로를 하고 나서 비서실에서 안희정 지사의 비서실 측에서 이게 뭔가 부도덕한 성관계이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새벽에 비서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가 이거는 법적으로라도 본인이 생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내용 자체를 바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작년에 법정으로 간 게 9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소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폭행 협박이 없이 위력에 의했다는 부분 자체가 입증이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처음부터 이 부분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네.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의에서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강의 내용이기에 저희는 이 녹취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 상황의 분위기 그리고 어조, 뉘앙스까지 다 알 수 있으려면 들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게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학생 수와 관계없이 강의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일종의 공적 발언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고요. 네. 작가들은 대체로 특히 문학을 하는 분들은 소설가니까요 하일지 씨가 작가들은 대체로 서로 무관한 그 두 가지 대상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비유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그 김유정의 소설과 그 미투 운동을 서로 무관하니까 이제 엮은 건데요. 그러나 그 엮은 데 있어서 뭔가 그 내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일탈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것에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네. 것이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요. 만약에 결혼하겠다고 했으면은 만약에 이런 폭로를 안 했을 것이다. 안희정의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 개진이라기보다는 어떤 허위 사실의 유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경계선에 와 있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하 교수가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편안하고 친숙하게 하려고 농담 삼아 웃기려고 한 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사고할 게 있느냐? 한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 교수의 어떤 사담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강의의 일환으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2차 피해 명분으로 생각할 권한을 막는다면 미투 운동의 변질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또 다른 해석을 덧붙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20대 초반의 학생들 앞에서 강의실에서 강의 내용으로 언급할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이틀 전이었습니다. 동독여자대학교의 한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소설 동백꽃을 이야기하던 강의실에서 돌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터져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일지 교수는 이날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폭로는 질투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백성문 변호사, 강경석 사회부 기자 두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얘기를 정리해 볼 텐데 네. 강경석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작가 김유정 씨의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던 그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문예창작과 소설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교수가 그 수업에 대해서 뭐 강독을 하거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 같은 걸 들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일지 그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동백꽃의 내용을 그 인용하면서 이런 어떤 그 조금 본인의 어떤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아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여자 주인공인 그 점순이가 총각을 성폭행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 빗대면서 마치 이 총각은 그러면 미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자칫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좀 다른 견해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반발을 했고 그 과정이 이제 대자보에 소개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그 부분 직후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작가는 글을 진실되게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던 와중에 안희정 전 지사의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상황까지 그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문제가 커진 성폭행 폭로는 현실과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일지 교수가 한 얘기 중에 해석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여지가 있죠. 교과서에도 그렇죠. 실릴 얘기인데 마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얘기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투 운동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시각을 보여줬고 네.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실 이게 힘들어하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김지은 씨도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언론에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하일지 교수의 얘기는 마치 김지은 씨가 이거 뭐 안희정 지사가 결혼하자 그랬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 안 일으켰지. 그 여성도 욕망을 가지고 했겠지. 그러니까 마치 김지은 씨가 이 미투 운동 폭로를 뭔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소설 동백꽃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였고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던 이 하 교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항의를 한 질문한 겁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군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폭로를 했을 것이다. 안희정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면 안 그랬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면서 이런 발언을 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 교수의 경우에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의 비속적인 표현까지 썼던 걸로 확인됐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런 견해를 굉장히 건조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날 당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더 반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언론에서 그 강의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구해서 방송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